안녕하세요. 넥사크로 N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연구개발 1그룹장 오동우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넥사크로 N 제품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넥사크로 플랫폼의 OSMU 그리고 N스크린의 컨셉과 철학의 변천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넥사크로 N에서 인텔리전트 UX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또 넥사크로 플랫폼 17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사크로의 중심 철학은 OSMU, 즉 원소스 멀티 유즈입니다. 본래 미디어 컨텐츠 산업 등에서 미디어 믹스 또는 미디어 프랜차이즈 등의 의미로 사용되던 용어인데요. 넥사크로 플랫폼의 Write Once, Run Anywhere라고 하는 철학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도구들이 저희와 같이 OSMU를 말하곤 하고 있습니다. 웹 2.0 HTML5가 대두됨에 따라서 투비소프트는 자체 제작의 런타임 엔진과 VDX 방식의 개발 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2014년에 웹과 런타임, 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과 업무 환경에서 실행이 가능한 유니파이드 기반 프레임워크 기반의 넥사크로 14를 런칭했습니다. 단 하나의 개발 도구를 사용해서 런타임에서 실행 가능한 것을 웹과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게 실행하는 것, 이것이 넥사크로 플랫폼 14의 원툴 멀티 유즈의 OSM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웹 기술과 스마트폰 환경의 발전으로 웹 플랫폼으로 빠르게 전환이 됐죠. 넥사크로 플랫폼도 웹을 중심으로 웹과 앱이 통합 개발이 가능한 싱글 코드, 그리고 N스크린에 대한 환경 지원 강화하면서 넥사크로 플랫폼 17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넥사크로 17을 발표하며 OSMU의 완성을 말한 바 있죠. 이제는 리액트, 뷰, 일렉트론, 플러터 같은 여러 자바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 개발 진영들이 다 OSMU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OSMU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넥사크로가 쌓아왔던 리얼 OSMU 기반 위에서 인텔리전트 UX 플랫폼으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인텔리전트 UX의 시작, 넥사크로 N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에브리원, 전문 개발자만이 아니라 사용자 누구라도 UI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이하여 데스크탑과 모바일, 스크린과 비스크린의 구분 없이 어떤 UI 환경에서라도 액티브, 정해진 UI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상황에 맞춘 사용자 경험이 제공되는 UX, 이것이 바로 넥사크로 N이 지향하는 인텔리전트 UX입니다. 넥사크로 N은 지금껏 말씀드려왔던 인텔리전트 UX 전략의 첫 시작인 제품으로서요. 저희가 큐코드 코어라고 부르는 로우 코드 개발 환경과 비욘드 스크린 실현을 위한 커맨드 필터 구조, 그리고 음성 인식, 제스처 인식 모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넥사크로 N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건데요. 비욘드 스크린, 큐코드, 넥사크로 플랫폼 17과의 호환성, 그리고 데이터와 컨텐츠의 확대, 성능 개선, 그리고 개발자 사용성 개선의 6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텔리전트 UX의 구성 요소인 비욘드 스크린과 큐코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욘드 스크린은 여러분 지금 전통적으로 입력 장치죠. 마우스, 키보드, 터치 같은 전통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음성과 제스처와 같은 NUI, 그리고 GPS와 센서와 같은 다양한 사물,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요. 모니터, 디스플레이, 스피커, AR과 같은 스크린 또는 비스크린의 여러 출력 장치가 넥사크로를 통해 초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넥사크로 N은 이러한 비욘드 스크린의 실현을 위해서 이벤트 통합 처리 구조인 커맨드 필터와 커맨드 필터의 이벤트를 전달하는 구조인 디바이스 어댑터 모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맨드 필터는 음성, 제스처와 같은 NUI와 다양한 사물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아 어플리케이션에 명령 이벤트로 변환해서 통합 처리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이 커맨드 필터의 데이터를 이벤트를 받기 위해서는 장치로부터 이벤트를 전달받기 위해서 디바이스 어댑터라고 하는 구조가 필요하고요. 넥사크로 모듈의 형식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어댑터 모듈은
앞서 말씀드린 커맨드 필터의 장치 선물로부터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한 넥사크로 모듈의 한 종류인데요. 넥사크로 N에서는 첫 번째 모듈로 음성 인식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 모듈은 보이스 데이터로부터 인텐트 엔티티, 즉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도와 대상을 명령 이벤트로 발생을 시키는 디바이스 어댑터 모듈입니다. 음성인식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AI 기반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객 여러분이 구글의 스피치 엔진 등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서비스를 전환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양손 작업 환경에서 음성을 통한 UI 조작에 필요한 프로젝트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당사가 자체 개발한 핸드 제스처 인식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프로젝트의 제스처 인식을 활용한 UI 컨트롤을 검토하고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적극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시각화는 사용자의 상황과 문맥에 맞게 조합되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초개인화를 위해서 데이터 그리고 UI, 로직이 분리되어 구현되어야 하고 문맥과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조합이 가능한 블록형 UI 방식의 로우코드, 노코드 개발 환경이 필요합니다. 넥사크로는 큐코드라는 이름으로 로우코드, 노코드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큐코드는 모델, 그리고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세 가지의 요소를 블록화하여 조합형의 UI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블록화를 한다면 당연히 코드 재사용성이 높아지겠죠. 또한 드래그 방식의 화면 개발로 인해서 높은 개발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전문 개발자 의뢰 중심의 주문형 화면 개발만이 아니라 실사용자가 블록을 조합해서 나의 상황과 문맥, 내 환경에 맞게 초개인화 UI로 구축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큐코드는 넥사크로 N에서 제공되는 로우코드 개발 환경, 그리고 로우코드 개발 환경을 통해 다양한 SS의 확보, 블록들의 확보와 확대가 이루어지고요. 그 확대를 기반으로 노코드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3단계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넥사크로 N은 그중 첫 번째 단계인 로우코드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넥사크로 N의 큐코드 코어는 클라이언트 MVC 구조의 데이터, UI, 코드 블록화를 위한 에셋 개발 환경과 이 블록들을 조합해서 빠른 화면 개발을 지원하는 로우코드 개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통이라고 하는 함수형의 복잡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서 화면 그리고 로직을 분리하는 것이 현재 넥사크로의 일반적인 프로젝트 개발 방법입니다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우코드 개발은 뷰, 모델, 컨트롤러라고 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블록화해서 코드 블록화를 하고요. 그 코드 블록을 가지고 조합하는 방식의 개발 방식이 적합합니다. 구성 요소를 블록함으로써 블록의 재사용성이 높아지고요. 복잡하고 거대했던 함수형의 프레임워크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지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델, 뷰, 컨트롤러의 세 가지 블록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모델입니다. 모델은 데이터 블록 구성 요소고요. 데이터의 타입, 그리고 컬럼 정보와 같은 스키마 정보와 함께 데이터의 라벨, 표시 라벨과 필드 유형 등의 논리 정보를 포함하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의 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뷰에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제약을 가지고 다뤄져야 하는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델은 데이터셋의 에디터를 통해 직접 정의하는 것처럼 데이터셋의 스키마 정보를 참고해서 직접 정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넥사크로가 이번에 N에 모델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모델 정보 서브 서비스를 사용하여 구축할 수 있고요. 또한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연동 기능을 사용하여 빠르고 쉽게 모델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넥사크로 N과 함께 이번에 엑스업에 모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모델 서비스 기능, 엑스업의 모델 서비스 기능을 사용한다면 더욱 쉽게 서버 모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뷰입니다. 뷰는 모델 정보를 표현하는 UI 블록이고요. 디비전, 탭 페이지 등과 같은 폼 기반의 넥사크로 컴포넌트입니다.
폼 기반의 넥사크로 컴포넌트이긴 하지만 디비전 컴포넌트와 같이 직접 버튼이라든가 콤보 같은 컴포넌트 등을 드래그하여 화면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용도의 컴포넌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뷰는 하나의 모델, 즉 모델을 표현하기 위한 컴포넌트이고요. 하나의 모델만을 다룹니다. 모델과 함께 뷰가 검색을 위한 뷰인지 또는 그리드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뷰인지 또는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프리폼 형식의 뷰인지에 따라 뷰의 유형에 따라 템플릿을 선택한다면 모델 정보와 뷰의 유형에 맞는 UI 컴포넌트 셋들과 데이터셋이 생성됩니다. 물론 디비전 컴포넌트와 같이 뷰에도 직접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구성 요소 컨트롤러를 볼 건데요. 컨트롤러는 트리거와 액션 오브젝트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코드 블록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버튼을 클릭했을 때 팝업 창이 뜨는 이런 로직이 있다고 한다면 버튼을 클릭하는 이벤트가 트리거가 될 것이고요. 팝업이 뜬다라고 하는 행위, 어떤 행위가 수행되라고 하는 기능 또는 함수는 액션이 됩니다. 컨트롤을 사용하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코드를 블록할 수가 있고요. 액션 트리거를 연결하고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로직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 뷰, 컨트롤러라는 세 가지의 블록 구성 요소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블록 구성 요소들의 집합을 에셋이라고 합니다. 넥사크로 N에는 세 종의 뷰 템플릿과 세 종의 컨트롤러를 기본 에셋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에셋은 당사의 내부 프로젝트에 로우 코드 개발 환경을 도입해 본 결과 가장 범용적이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블록 요소들을 추출하여 선정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일부 특수한 화면 같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 기본 에셋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화면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지속적으로 향후에 에셋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개발 도구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퀵코드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능들 외에도 여러 기능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만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플루이드 레이아웃이라고요. 기존의 고정형 레이아웃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블록형 UI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을 통한 화면 배치와 또는 스크린 사이즈에 따라 유동적으로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플루이드 레이아웃 기능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루이드 디자인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모델 정보의 필드 유형에 대응 가능한 추상 컴포넌트 규격, 즉 앱스트랙 컴포넌트라고 하는데요. 추상 컴포넌트 규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상 컴포넌트 규격은 예를 들면 데스크탑에서는 그리드로 데이터를 표현하고 모바일에서는 리스트 뷰로 표현하는 등 다양한 유동적인 표현 방식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한 기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CSS의 디자인 패턴들을 미리 변수에 담았다가 그런 패턴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CSS Predefined Variables라고 하는 기능도 추가를 하고 있고요. 트리거와 액션의 흐름을 그래피컬하게 편집할 수 있는 플로우 에디터 기능도 준비 중에 있으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넥사크로 N의 인텔리전트 UX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넥사크로 플랫폼 17과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달라진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사크로 N은 넥사크로 플랫폼 17의 연속선상에 있는 제품입니다. 일찍이 2017년 넥사크로 플랫폼 17을 런칭을 하고 2년간 패치 채널을 통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릴리즈를 함으로써 넥사크로 플랫폼 17의 안정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에 업데이트 릴리즈 채널을 추가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약 150여 기능들을 추가했고요. 새로운 기능들을 선보이고 검증해 왔습니다. 넥사크로 N은 이러한 업데이트 채널 기반의 메이저 업데이트입니다. 거기에 인텔리전트 UX 기능들이 올라간 제품이죠. 때문에 넥사크로 플랫폼 17과 하이 호환성을 완벽하게 유지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넥사크로 플랫폼 17을 사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언제든지 넥사크로 N으로 아무런 추가 작업 없이 전환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캔버스를 활용하여 그래픽을 다루고 있는 그래픽스 컴포넌트, 그리고 IE가 지원 종료됨에 따라서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는 웹뷰 컴포넌트, 그리고 넥사크로 사용자 컴포넌트 및 폼 기반의 컴포지트 컴포넌트, 프로토콜 어댑터,
이번에 Q코드용 에셋 개발까지 이런 모듈들을 개발을 지원하는 모듈 디벨로퍼, 그리고 웹드라이버 기반의 테스트 자동화, 포스트 프리 빌드 이벤트 커스터마이징 기능 등 약 150여 가지의 기능들이 업데이트 채널을 통해서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들이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서 양해 바랍니다. 넥사크로 N은 데이터 기반의 UI UX 플랫폼입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와 브라우저 환경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스크린 등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UI 개발의 중심의 개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경험은 정보의 흐름과 정보의 시각화를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넥사크로 데이터 기능, 정보의 핵심인 데이터 기능의 핵심인 트랜잭션의 기능과 추가된 데이터 오브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했던 형식들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다목적의 데이터 기술 형식인 XML, 그리고 통신 성능을 위한 직렬화 형식이었던 SSV, 그리고 보안을 위한 직렬화 형식 바이너리 포맷에 이어서 이번에 트랜잭션에 JSON 포맷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JSON 데이터 형식을 넥사크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JSON 프로토콜 어댑터라고 하는 모듈을 개발을 해서 XML 또는 SSV로부터 JSON으로 변환을 하거나 JSON으로부터 XML, SSV로 전환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번거로운 모듈 개발 작업과 이로 인한 데이터 변환으로 인한 통신 성능의 저하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트랜잭션 메시지 형식의 JSON 데이터 형식을 직접 지원을 합니다. 물론 XAPI 서버에서도 JSON을 지원을 하지요.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변환을 JSON을 사용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변환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요즘에는 오픈 API, 오픈 포맷 등 개방형 데이터 서비스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에서도 특정 시스템의 종속적인 서비스 기반보다는 독립적인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를 도입을 검토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넥사크로의 트랜잭션 API만으로 이런 개방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오브젝트가 이번에 그래서 추가됐는데요. 데이터 오브젝트는 JSON 형식의 RESTful 통신 방법을 지원합니다. 때문에 이런 개방형 데이터를 취급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오브젝트는 JSON 내 배열과 같은 데이터를 데이터셋과 양방향 바인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JSON 데이터를 넥사크로 데이터셋 구조로 빠르고 쉽게 전환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데이터셋에 수정된 값을 REST API 방식으로 서버에 업데이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넥사크로 N의 달라진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넥사크로 N은 넥사크로 플랫폼 17과는 다르게 안드로이드 OS, 크롬 등에 사용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스키아 렌더링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키아 렌더링 엔진과 오픈GL을 이번에 채택을 함으로써 V싱크 및 GPU 렌더링을 적용할 수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넥사크로 안드로이드 앱 등에서 스크롤 기능이 굉장히 매끄럽고 향상된 품질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크립트 디퍼 로딩과 컴포넌트 모듈의 경량화를 통해서 버전 배포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로딩 시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보통 웹 어플리케이션은 스크립트가 HTML보다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디퍼 기능을 채택을 했고요. 스크립트 디퍼를 통해서 용량이 큰 스크립트 파일을 백그라운드로 다운로드하고 HTML 파싱이 끝난 이후에 실행을 하도록 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컨텐츠 출력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도표는 웹페이지 품질을 측정하는 오픈소스 도구인 라이트하우스로 개선된 성능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넥사크로 플랫폼 17의 기본 설정으로 빌드한 어플리케이션과 넥사크로 N의 기본 설정으로 빌드한 어플리케이션의 로딩 성능과 파일 사이즈를 비교한 도표인데요. 그림의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인가? 네, 보이는 것처럼 넥사크로 모듈 경량화 배포를 통해서 파일 사이즈가 약 절반가량 줄였고요. 디퍼 로딩의 적용으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컨텐츠의 표시까지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와스에서 gzip 등의 설정을 사용하면 로딩 성능을 더욱 대폭으로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자 사용성 개선에 대해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넥사크로 N부터 SDK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개발 도구와 실행 엔진, 프레임워크가 모두 동일한 버전을 유지하는 정책을 시행해왔죠. 때문에 툴의 개선된 기능을 사용하려고 한다거나 반대로 프로젝트에서 사용 중인 프레임워크 및 엔진 버전만을 업데이트하려고 했을 때 개발 도구부터 실행 도구까지 전체를 업데이트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죠. 이번에 SDK 개념의 도입으로 개발 도구와 실행 환경을 분리해서 이런 업데이트 문제를 해소를 했습니다. 또한 넥사크로 스튜디오에 프로젝트 정보를 활용한 애드온 인터페이스가 추가됐습니다. 이 애드온 인터페이스는 열려있는 프로젝트 정보를 활용하는 인터페이스고요. 때문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애드온들을 만들어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디자인 가이드라든가 공통 기능 매뉴얼 또는 개별 이력 관리 페이지 등도 가능하겠죠. 이러한 다양한 넥사크로 애드온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푸시 어플리케이션의 관리자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엑스푸시 모니터링 서비스인데요. 푸시 서비스의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등의 인스턴스 사용량과 푸시 메시지 관리,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사용자 관리, 그리고 모니터링을 위한 대시보드까지 서버 운영을 위한 웹 관리자 콘솔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넥사크로 N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넥사크로 N은 인텔리전트 UX 전략의 시작에 해당하는 제품인 만큼 아직은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투비소프트 UX에 대한 자신감을 믿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넥사크로와 함께 엔코드 개발 환경, 비욘드 스크린을 통한 NUI의 지원, 그리고 기능형 UI, 패스 등 인텔리전트 UX의 미래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